예,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을 쓰고 있는데, 작년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 축사에서인가요? 녹색 성장을 언급하고 나서 지금 모든 정책이나 모든 예산에 녹색이란 말이 너무 유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녹색이라는 그 용어가 붙은 예산은만 잘 검토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예산을 다 뽑아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정책이 앞으로 잘 추진될런지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이 녹색 성장이라는 말 자체가요,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녹색이라는 것이 좀 규제를 강화하고 감축을 하고 CO2 감축 이런 게 전부 녹색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성장은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녹색과 성장은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 녹색을 추구해 나가면서 성장을 시킨다. 참 어려운 그 발전 전략인 것 같아요. 오늘 또 그 2030년까지 CO2 감축을 30%까지 하겠다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다른 산업 수요가 급속하게 그래서 늘어난다는 기업들로부터 또 반발이 있고 지금 그렇단 말이죠. 상당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정책을 쓰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앞으로 잘 이렇게 조화롭게 발전이 돼 나갈 수 있을런지 상당히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볼 때는 녹색의 문제는 우리 자손들이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구촌의 최대 현안 문제죠. 네네. 그렇죠? 네네. 예, 그런데 지금 녹색과 성장을 잘 조화롭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샵 그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과연 이 내년에 지금 110억 계상돼 있고 또 지금 그 융자로 해서 1,000억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융자금이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업체당 500만 원의 컨설팅 자금과 또 시설 현대화 사업은 한 업체당 5천만 원 융자를 해준다 그래서 2,000개 업체에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지금 전국의 동네 슈퍼가 한 8만 9천 개, 2007년도 기준.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 겨우 2,000개 업체에 시설을 해줬을 경우에 오히려 이걸 해주고 나서 SSM의 진출에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것 하나 하고. 그죠? 또 둘째는 8만 9천 개 정도 지금 전국에 동네 슈퍼가 있는데 2,000개 업체에 지원을 하고 나서 그 업체와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나머지 또 8만 7천 개는 물론 내년에도 오겠죠. 그거는 또 계속 경쟁력이 또 그 SSM과 스마트샵과 동네 슈퍼와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뭐 한 번에 뭐 10,000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2,000개씩 해줄 수밖에 없다 보면 언제 이거 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예산 사정이나 모든 또 설사 예산이 허락된다 해도 뭐 한꺼번에 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만은 이 2,000개를 어떤 그 의지가 있는 의지가 있는 슈퍼마켓부터 하기 때문에 뭐 결국은 특별히 뭐 이제 시범 사업 비슷하게 하는 거죠. 시범 사업으로 이제 올해 10개는 선정을 했고요. 예.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한 해 2,000개씩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예, 그래갖고 잘 됐을 경우에, 네. 효과가 좋았을 경우에는 좀 많이 지원을 해줘야 예,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 성과가 좋으면 또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하면은. 그랬을 때는 2,000개에서 이제 10,000개 정도씩으로 확대를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네.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아까 우리 김영구 의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은, 이 스마트샵의 문제는, SSM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금 만들려고 한다면, 유통 구조의 단축, 이런 것이 지금 더 신경을 써줘야지 시설 현대화라든지 좀 이것은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유통 구조에도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동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시니어 창업 육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시니어들이라면 보통 몇 세를 뭐 우리가 꼭 나이를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50대 이후를 이제 의미하고 50대 이후 퇴직자들 네, 그렇습니다. 기준에서 50억 지금 반영이 됐는데요. 아까 청장께서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해보겠다. 예? 그 제조업 또는 지식 서비스업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자영업적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비자영업적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지금 교육 과정이나 그런 거 자체가 이제 교과서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고요. 또 그쪽에 능력이 있는 분 위주로 이제 저희가 하도록 참 하겠습니다. 그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고령층을 경제활동에 참가시키려고 하는 점은 인정이 됩니다만은 과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제조업 같은 데에 창업을 하려고 하겠냐. 예, 그러니까 주로 제가 자영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는 현실이지 않느냐. 그래서 좀 이게 좀 현실을 좀 무시한 사업 계획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위원님 뭐 지적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러나 이제 하여튼 그 고령화 되신 분들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 또 국가 과제이기 때문에 한번 내년이 첫 번째 해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만은 그 시니어 창업 육성 사업과 비슷한 그 노동부의 장기 실업자 창업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네. 그걸 보게 되면 주로 창업 업종이 전부 다 도소매업, 음식점 이게 지금 한 4% 되고요. 기타 서비스업 15.8%, 그렇습니다. 학원, 미용업, 어린이집, 부동산 중개, 건축 인테리어 되게 이런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도.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소규모 점포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 대신에 네. 시니어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오히려 대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예. 이 사람들 창업해가지고 네. 제조업 중심으로 창업해가지고 잘 되면 좋죠. 근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과연 그만한 젊은 사람들도 지금 이 사업을 못 해나가는데 정보 같은 것에 어두워서 그런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과연 이런 창업을 해가지고 소득에 연결이 되겠느냐. 오히려 이 정도 예산은 네. 저는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에 더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괜히 사업 시켜가지고 성공하는 해가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힘듭니다. 네. 예, 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그 아까 뭐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지금 대폭 축소되지 않습니까? 특히 네. 이제 긴급 경영 안정 자금하고 소상공인 자금의 축소지 않습니까? 그러죠? 최근 경제 지표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은 전반적인 경기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특히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 속도는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더딥니다. 네. 금년 6월달하고 7월달을 비교해 보니까 대기업은 생산지수 증감률이 0.5%에서 4.5%로 대기업은 좋아진 반면에 중소기업 똑같은 시기에 중소기업의 경우는 마이너스 6.2%에서 마이너스 8.1%로 더 나빠졌단 말이죠. 예. 그러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내년에 또 출구 전략을 조기에 실시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지금 없다고 배제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만 뭐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구 전략하기엔 이르다고 했기 때문에 뭐. 했는데 꼭 안 한다고 시행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래서 만약에 출구 전략을 시행했을 때는 중소기업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융자 정책 자금을 대폭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것은 이렇게 안 좋은데 상당히 급격하게 축소하는 것은 저는 재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만은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융자 예산의 경우에도 매년 예산 요구액보다도 실제 예산 반영액을 훨씬 더 많이 해줬거든요. 예.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도 3,100억 요구했는데 5,200억 해줬고 금년에는 3,000억 요구했는데 1조 5천억까지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또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요구액보다도 반영액을 훨씬 더 많이 반영을 해줬단 말입니다. 금년에도 6천억 요구했는데 1조 1천억을 반영을 해줬고 예. 2008년도에도 요구액 그대로 반영을 해줬는데 금년에 이렇게 내년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5천억에서 3천억 또 긴급 경영 안정자금 예산도
3,500억을 요구했는데 2,500억 뿐이. 네. 그렇죠?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요구한데도 요구한 중소기업청에도 좀 다소 지금 너무 내년도에 경제 여러 가지 예측을 좀 그 간과한 데 있다고 봅니다만은 특히 기재부에서 요금을 그 예산을 확정해 준 기재부에서 더 문제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예. 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그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제가 특허청에 하나 있으면 저도 지금 바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저도 추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특허청의 그 발명 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에 지금 92억 5,700만 원 계산했는데 이게 발명 교실에 특허청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특허청에서 지원해주면 교육청에 교육청에서 교육특별회계로 지원해주고 지자체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특허청에서는 작년에는 평균 한 500에서 700만 원, 내년에 한 평균 900만 원 정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지자체로 내려가면서 교육청 또 기초자치단체의 자립도에 따라서 이제 천차만별이 되는 겁니다. 네. 실제 학교에서 이 배정받는 액수는 서울 같은 경우는 19개 설치 학교가 됐는데 학교당 지원액이 한 4,060만 원 정도 받았고 제일 꼴등인 전남은 학교당 한 1,680만 원 정도 못 받단 말이죠.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발명교육 사업을 하면서 서울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학교당 4천만 원이 넘게 받고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전남같이 여러 가지 교육시설 열악한 데는 1,600만 원 받아가지고 과연 이것이 효과적인 면에 봤을 때 월등한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죠? 물론 그것은 그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또 그 교육청의 어떤 열의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작용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특허청에서는 똑같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하고 이제 이 학교에서 매칭 펀드를 주다 보니까 예. 저희 특허청이 주는 금액의 2배 이상이 이제 사실은 지자체의 매칭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예. 열이라든가 또는 재정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그 현금 지원에 있어서는 어떤 그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교육적 보상이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들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또 여러 가지 초청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의는 있는데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더 이 자원이 투입 안 되는 데는 저희가 직접적인 보상을 좀 강화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좀 이 학생들이 받는 성과는 이 교육 성과는 좀 이 평준화가 되도록 저희가 이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낙후된 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교육 받기 위해서 전부 인구와 수도권에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청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900만 원 이 정도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런 것이 지자체 매칭 펀드로 돼가지고 똑같이 매칭 펀드가 되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 높은 데서는 많이 줘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그렇게 큰 편차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특허청이나 이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그 지역에 지원해준 예산이 있으면 등급별로 자립도가 50% 이상 되는 데하고 50% 미만 되는 데하고 1군, 2군, 3군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차등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수도권 인구 집중도 막을 수가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참 어려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또 사업의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에는 똑같이 지원한 것보다는 낙후된 데는 더 지원해주고 좀 자립도 높은 데는 좀 덜 지원해줘도 아무 불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청장님과 양 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건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중앙정부의 지원에서도 저희가 재정 자립도와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습니다만 직접 저희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좀 여건이 어려운 데는 좀 더 강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